HLB가 직전 거래일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상승분을 완전히 잠식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1.85% 상승하며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29,700원의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오랜만에 유럽 증시의 반등을 언급하며 미 증시와 디커플링 이후 반등했던 유럽 증시와 금일 우리 증시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증시는 직전 거래일에 보여준 미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전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소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 증시가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증시가 악재에도 반등했기 때문에 향후 6거래일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미 증시는 직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보합으로 방어해주면서 직전 거래일의 급등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방송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 성장주와 제약 섹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 국채금리 또한 보합권에서 안정을 보이며 우리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를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출향파의 인사이트로 풀어내는 글로벌 시황과 증시 동향은 물론이고 HLB 코멘트까지 매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필두로 이번 주에는 지수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형 이벤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때는 경계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일 코스피 거래 금액은 5.8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오늘도 추가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 수준의 거래량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리 이슈가 소멸되지 않으면 대표 성장주인 제약 섹터의 대세적인 반등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금리 이슈의 소멸이라 함은 금리 하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이 또한 금리 이슈 소멸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향파는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일상이 되고 시장 참여자 또한 이에 둔감해지는 시점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준의 추가 긴축이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은 골디락스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 속에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음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연준의 단기적인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성장주의 향방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장전 코멘트에서 강조드린 대로 29,700원의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며 출향파가 제시한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출향파의 공개 추천 종목을 함께한 분들이었다면 단기 목표가였던 33,240원에서 부분 익절을 선택했을 것이며 익절 물량을 29,700원에 재매수하여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주식은 추세와 파동을 만들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투를 선택하는 것은 차트에 대한 이해력과 경험치가 부족한 초보 투자자에게나 어울리는 매매 방식입니다. 비중 조절 없이 막연히 보유하는 것보다는 일정 보유 비중만큼은 단기 대응 물량으로 선정해서 파동과 추세와 변곡점에 따라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HLB는 공매도 금지 당일 급등했다가 최근 조정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출향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조정 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예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된 차트 이론입니다. HLB 생명과학 또한 저항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9,79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9,790원 구간은 세 차례나 일봉이 교차하면서 저항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지만 워낙 강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반등 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두 차례 더 숨고르기를 하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제약 역시 13,110원부터 시작하는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었지만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며 11,910원의 강력한 지지력을 바탕삼아 반등 추세가 나와주었습니다. 13,110원의 저항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반등한다면 부분 익절 후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물론 당일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고 해도 굳이 부분 익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항 구간에서는 거래량과 일봉의 에너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HLB 그룹주들은 다음 방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2차전지 관련주가 다수 포진된 철강금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0.76% 상승하며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2차전지가 포진한 전기전자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섹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1.53% 상승했지만 역시나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 속에 관망하였으며 개인의 매물을 기관이 받아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 우위 관망 속에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선물시장은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관망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8월 말 이후 HLB 주가가 지수나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었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지수 섹터와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수급은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지만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소소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84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26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6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일 공매도 비중은 4.49%로 공매도 금지로 인해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시장 조성자에 의한 공매도는 여전히 한 축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차잔고는 5,522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6,996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눈에 띄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공매도 잔고는 836만 주로 감소하였으며 934만 주로 고점을 찍은 이후로 역시나 큰 폭의 하향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29,700원의 지지력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HLB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전혀 수혜를 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심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리고 있지만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동향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금리 이슈도 머지않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5월이 가까울수록 조급한 것은 공매도 세력이 될 것이기에 느긋한 마음으로 시간을 낚는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보다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수가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투자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약세일 때도 견조했던 수익률이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매매일지를 공개하면서 추천 성과까지 좋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참여하는 것도 투자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전체 HLB 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